자전거 타거나 뛸 때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 정말 짜증나잖아요. 근데요, 바로 그 맞바람이 조종사들한테는 최고의 친구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바람이 어떻게 비행기한테는 고마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누구나 공감할 성가신 맞바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비행의 핵심이죠. 대기 속도와 지면 속도, 이 두 가지 속도의 차이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왜 맞바람이 조종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지, 특히 이착륙 순간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고요. 마지막으로 땅과 하늘, 이 두 세계에서 바람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성가신 맞바람부터 시작해보죠. 뭐 사실 우리한테 맞바람은 적이죠 적, 반갑지 않은 손님, 바로 그 자체잖아요? 맞아요. 마라톤 할 때나 자전거 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쌩쌩 불어오는 바람, 와, 진짜 힘 다 뻗지잖아요. 속도는 안 나고 에너지는 쭉쭉 뺏기고 꼭 누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죠? 그냥 방해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보다 빨리 또 효율적으로 날아야 하는 조종사들은 왜 이 똑같은 힘을 선물처럼 여길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몰랐던 항공과학의 핵심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네, 그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속도에 대한 이해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속도랑 비행기가 생각하는 속도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땅에서의 속도와 하늘에서의 속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속도는 지면 속도죠. 자동차나 기차처럼 땅을 기준으로 얼마나 빨리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한테 진짜 정말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바로 대기 속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행기 날개 위로 공기가 얼마나 빠르게 스쳐 지나가느냐 하는 속도인데 바로 이 속도가 비행기를 하늘에 띄우는 양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네, 바로 이 양력이요. 비행기를 위로 번쩍 들어 올리는 힘이죠.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대기 속도, 그러니까 날개 위를 지나는 공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양력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우리가 싫어하는 그 맞바람이 어떻게 이 중요한 대기 속도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런데 정면에서 바람이 막 불어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는 0km로 멈춰 있지만 날개 입장에서는 이미 공기가 쌩쌩 지나가고 있는 거죠. 와, 이게 바로 공짜 대기 속도예요.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말이죠. 반면에 뒷바람은요, 오히려 힘들게 만든 대기 속도를 뒤에서 깎아 먹으니까 조종사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인 거죠. 좋아요. 이 원리가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비행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순간, 바로 이륙과 착륙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이륙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려면 대기 속도가 최소 시속 200km는 되어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속도를 만들어야 양력이 생겨서 뜰 수 있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만약에 시속 30km의 맞바람이 앞에서 싹 불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비행기는 땅 위에서 170km로만 달려도 되는 거예요. 왜냐? 바람이 30km를 거저 더해주니까요. 근데 반대로 뒤에서 30km짜리 뒷바람이 분다? 아이고, 이러면 잃어버린 30km를 채우려고 무려 230km까지 달려야 이륙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뭘 의미하겠어요? 더 짧은 활주로, 더 적은 연료, 그리고 훨씬 더 안전한 이륙,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죠. 착륙은 사실 더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늘에 떠 있을 만큼의 양력은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데 동시에 땅에 닿을 때는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내려와야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정말 아슬아슬하고 섬세한 과정이죠. 이걸 설명하는 진짜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바로 러닝머신 위를 뛰는 것과 같다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닝머신 위에서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진 않지만 발은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맞바람 속에서 착륙하는 비행기가 딱 그 모습이에요. 맞바람 덕분에 대기 속도는 높아서 계속 떠 있을 수 있는데 땅을 기준으로 한 지면 속도는 아주 느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착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맞바람이 계속 날개를 받쳐줘서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날게 해주고 덕분에 조종사는 땅에 접근하는 속도를 확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더 부드러운 착륙, 그리고 훨씬 짧아진 제동거리죠. 이건 뭐 그냥 편한 수준이 아니라 안전과 그냥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퍼즐이 다 맞춰졌네요. 왜 똑같은 바람인데 땅에 있는 우리와 하늘에 있는 조종사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그 관점의 차이를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딱 한 가지,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목표는 뭐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맞바람은 무조건 방해꾼이죠. 하지만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첫 번째 목표는요. 떨어지지 않고 떠 있는 것입니다. 즉, 양력을 얻는 게 최우선 과제인 거예요. 그러니 맞바람은 공짜로 양력을 만들어주는 얼마나 고마운 존재겠어요. 아,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고도에서 순항비행을 할 때는요. 이미 양력은 충분하거든요. 이럴 땐 오히려 뒤에서 밀어주는 뒷바람이 비행기를 더 빨리 가게 해주고 연료도 아껴주니까 더 좋아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 상황에서 효율을 따지는 얘기고요. 우리 모두의 생면이 달린 가장 결정적인 순간, 바로 이륙과 착륙에서는 무조건 언제나 맞바람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가셨을 때 창밖으로 바람이 세게 부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예전처럼 아, 바람 많이 부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 좋아, 안전하게 이륙하겠군 하고 살짝 미소 짓게 되지 않을까요?